믿었던 자사주에 소름 돋는 배신. 대표님 혹시 회사 명의로 된 자사주를 갖고 계신가요? 12년 이후 상법에서 우리 비상장 회사들도 자기 주식을 사들일 수 있게 됐고 또 우리 비상장 회사 주주인 대표님들은 내 주식을 안전하게 내 회사에 팔므로써 주주로서의 이익을 실현할 수 있었죠. 그런데 요번에 상법 개정안으로 인해서 이 자사주 의무 소각에 대한 개정안이 나왔죠. 특히 오기영 의원 안을 보면 상법 시행 전에 취득하여 보유 중인 주식까지도 소각을 의무화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시행일로부터 1년 안에 강제로 소각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미 자사주를 갖고 계신 대표님들 예전에 양도세 10%, 20%, 25%로 자사주 했던 대표님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미 자사주가 있는 대표님들도 지금 문의를 많이 해 주셨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나 자사주가 없으니까 나는 괜찮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동안의 절세에 맞는 이 자사주를 더 이상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시점에서 자사주가 있든 없든 변화하는 이 상법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지만 대표님의 권리를 제대로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자사주가 어떻게 향후에 진행이 될지 확실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헬가업승계 소장 정선입니다. 자, 앞에서 썸네일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자사주가 우리 중소기업의 경영에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죠. 바로 3차 상법 개정안 때문입니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2026년 2월 현재 입법 동향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으며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들은 어떤 세무 전략을 세워야 하는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소식은 일정의 변화입니다. 원래 여당인 민주당은 2월 처리를 목표로 했지만 야당의 공청회 요구와 지방선거 일정을 고려해서 3월 초로 일정이 좀 조정이 됐어요. 단순히 연기된 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변화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일률적인 즉시 소각에서 합리적인 예외 인정으로 정책 방향이 선회했다는 점입니다. 통신이나 방산처럼 외국인 지분 제한이 있는 기업, M&A로 취득한 주식, 그리고 스타트업, 투자 보호를 위한 예외 조항들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업들은 조금은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지난 1년간 흐름을 좀 살펴보면요. 이정문, 김현정 총 7개의 법안이 발의가 되었습니다. 현재 여당은 자사주 악용 방지를 명분으로 3월 내에 처리를 강력히 추진 중이고요. 야당은 경영권 방어 수단이 무력화될 것을 우려해서 예외 사유를 좀 확대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결국 3월 본회의에서는 이런 예외 규정이 반영된 추정안이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대표님들이 피해를 보지 않으시려면 현재 법안들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알아야겠죠. 첫 번째 이제 김현정 의원의 안입니다. 가장 강력합니다. 즉시 소각해야 된다. 근데 이제 이분은 그래도 상장 회사로 한정한다. 그럼 우리 비상장은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정문 의원의 안은 상장 비상장 할 거 없이 공포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소각을 해야 된다. 또 김재섭 의원의 안은 상장 비상장 1년 이내는 같은데 공포 후 6개월 더 1년 이내 그리고 M&A 취득분은 예외로 해줘야 된다. 또 박수민 그 의원의 안은 주식 총수의 10%까지는 보유를 허용해주고 뭐 2년 이내까지 좀 시간을 줘야 된다. 네, 또 안도걸 의원의 안은 상장 비상장 다 적용을 하되 그 소각은 다 적용을 하되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들은 예외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 요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발의안입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인제 안이 정리가 될지 모르겠지만 '내 회사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을까?'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면은 핵심 쟁점을 분석을 해 봐야겠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요. 소각 예외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규제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세 가지 분야의 예외가 신설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중 첫 번째가 법적으로 외국인 지분을 갖고 있어야 되는 통신이나 방위 산업 분야에서는 좀 예외를 두자. 또 합병이나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로 어쩔 수 없이 취득한 비자발적 주식은 좀 예외를 두자. 마지막으로 벤처와 스타트업 성장 동력을 잃지 않도록 좀 예외를 주자. 요런 안들이 같이 나왔습니다. 우리 대표님들이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그 일부 의원의 안을 보면 기존에 보유한 자사주도 소급 적용 대상을 시켜야 된다는 안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통과가 된다면 이미 자사주 한 회사들은 굉장히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직접 취득한 자사주는 6개월 내에 소각을 필요로 한다. 또 간접으로 취득한 경우는 1년 내에 소각을 의무화해야 된다. 법을 어겼을 때의 제재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고 사실 금액 자체보다는 법 위반 기업이라는 그런 평판 리스크가 훨씬 더 좀 부담스러울 수 있을 거고요. 이전에는 이제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자사주 처분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특정 목적 외에는 주주총회 승인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주주의 권한이 좀 대폭 강화될 전망입니다. 앞으로의 시나리오를 그려보면 3월 임시국회 통과가 매우 이제 유력해 보입니다. 소각 의무화라는 대원칙은 유지가 될 것 같고 이제 여기서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또 회사의 또 어떤 특성에 따라서 뭔가 그 완화되는 그런 부분은 있을 것 같습니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에서 1년 정도 유예 기간을 두어서 기업들이 좀 준비할 시간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우리 대표님들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첫째, 현재 보유 중인 자사주를 취득 경로별로 명확히 좀 분류해 놓으실 필요가 있고요. 둘째는 소각했을 때와 처분했을 때의 세무 비용을 시뮬레이션 해서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3월 공청회 내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바쁘신 대표님들이 이 부분을 일일이 체크하기는 어려우실 거고요. 저희 정엘 가업승계 연구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가능하면 내용을 전달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 놓으시면은 바로 영상이 뜰 때마다 알람이 가니까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고 대비가 가능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3월로 입법이 연기된 것은 취소가 아니라 조정입니다. 기업들이 주어진 1년의 유효 기간은 단순한 대기 시간이 아니고요. 가장 효율적인 자본 재배치와 세무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선제적인 대응만이 불확실한 가운데 우리 대표님의 회사를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절세에 맞는 키, 자사주 그동안 어떻게 활용하였고 만약 우리가 아직도 자사주가 없는 회사들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또 있는 회사들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 대응 방법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자사주로 가지금 정리도 많이 했고요. 법인의 잉여금도 낮은 세율로 개인화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많은 변화가 있는 만큼 대표님들은 나와 내 회사는 이 혜택에서 벗어나지 않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시고요. 지금이라도 나와 내 회사가 활용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놓치지 마시고
압세자의 권리를 꼭 찾으셨으면 합니다. 다음 영상 꼭 오늘 내용 보시면서 혹시라도 우리 회사에 자사주가 있거나 혹은 또 없거나 어떤 상황이어도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잃어버리지는 않는지 꼭 체크해 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